자식이 걱정해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걱정은 엄마를 위한 거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73, 아직 멀쩡한 한 어머니가 보호라는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진 이야기입니다. 춘자는 73이었다. 혼자 살았고 아직 멀쩡했고 무엇보다 돈이 있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운영하던 건물 하나가 있었고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다. 목 좋은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사무실들, 3층은 원룸 2개. 월세만 해도 매달 500이 넘게 들어왔다. 자식 셋. 지연윤 식재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건물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그 건물에서 나왔다. 문제는 춘자가 너무 오래 살 것 같다는 것이었다. 70 넘어서도 병원 검진 결과는 늘 깨끗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골밀도까지 또래보다 좋았다. 의사가 농담처럼 말했다. 이러시면 90까지도 가능하세요. 자식들은 웃었지만 속으론 계산기를 두드렸다. 90까지면 앞으로 20년. 그동안 월세는 계속 엄마 통장으로만 들어간다. 엄마, 요즘 세상 험해.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진짜 걱정은 전화가 자주 온다는 것이었다. 임차인들이 수리 요청하면 엄마가 직접 처리한다고 나섰다. 70 넘은 사람이 수도 배관업자 만나고 정기 점검 일정 잡고 계약서 갱신하는 게 딸 눈엔 위태로워 보였다. 아니, 위태롭게 보이길 바랐다. 건물 관리도 힘들 텐데. 윤식은 슬쩍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다. 법무사 친구가 있다며 간단한 서류만 쓰면 아들이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엄마는 편하게 쉬고 복잡한 일은 자기가 맡겠다고. 춘자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재호는 더 솔직했다. 엄마, 그냥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줄게. 엄마는 쉬고. 쉬라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춘자는 알았다. 손 떼라는 거였다. 건물에서도, 통장에서도, 판단에서도. 춘자는 그 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귀찮은 엄마 관리해야 할 재산, 요양원. 병원 검사 결과는 여전히 멀쩡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연세를 고려하면 이라는 말을 붙여 보호자 동의서를 내밀었다. 요양원 상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왔다. 셋이 함께 마치 합의된 것처럼. 춘자는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3대1. 법적으론 보호자들의 동의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말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해라. 자식들은 안심했다. 윤식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지연은 눈시울을 붉히는 척했다. 재호는 다음 주 입소 날짜를 확인했다. 춘자는 그 순간 절대 잊지 않았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정리라는 걸.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시계는 벽에 걸려 있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만 움직였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간식, 12시 점심, 3시 다과, 6시 저녁, 9시 취침. 밥은 미리 차 있었고 시간은 늘 남아돌았고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듯 보냈다. 춘자는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서는 아침마다 임차인 전화를 받았다. 수도가 샌다. 형광등이 나갔다. 계약 갱신은 언제냐. 귀찮았지만 그게 하루를 채웠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여긴 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갔다. 밥은 나오고 약은 챙겨주고 청소는 직원들이 했다. 춘자는 그저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어르신 오늘도 면회 없으세요? 직원의 말에 춘자는 웃었다.
있어도 안 와. 사실이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왔다. 그것도 셋이 돌아가며 지연이 오면 윤식은 안 오고 윤식이 오면 재호는 안 왔다. 마치 교대 근무처럼 올 때마다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건물 관리 위임, 통장 비밀번호, 임대 계약서, 인감증명서. 엄마, 이것만 도장 찍어주세요. 엄마, 비밀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공과금 처리할게요. 엄마, 이 계약서는 제가 대신 갱신할게요. 춘자는 물었다. 왜 셋이 같이 안 와? 지연이 대답했다. 바쁘잖아요. 엄마, 각자 일도 있고. 그래, 바쁘지. 춘자는 더 묻지 않았다. 알았다. 셋이 같이 오면 서류 이야기를 꺼내기 어색하다는 걸. 한 명씩 오면 엄마도 거절하기 힘들다는 걸.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야. 그 말이 가장 거짓말 같았다. 춘자는 알고 있었다. 일단 도장 한 번 찍으면, 위임장 한 장 쓰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건 관리가 아니라 양도였다. 춘자는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계산했다. 건물 시세는 지금 20억쯤 된다. 월세 수입은 연 6천. 자식들은 그걸 3등분할 생각일 거다. 1인당 7억. 나쁘지 않은 상속이다. 문제는 춘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춘자는 깨달았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돈도 삶도 다 사라진다. 자식들은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차근차근 정리할 거다. 위임장, 통장, 건물 명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춘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진다. 그래서 춘자는 결심했다. 나가야 한다. 이곳에서, 이 시간표에서, 이 기다림에서. 문제는 방법이었다. 요양원 출입문은 보호자 동의 없이 열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규칙에는 철저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담벼락이 보였다. 높지 않았다. 성인 남자 키 정도. 하지만 73 노인에겐 산이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춘자는 생각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날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화재, 대피, 훈련 안내. 일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전원, 외부, 집결, 요양원, 운영팀. 춘자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다른 어르신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지나쳤지만 춘자는 달랐다. 그 공지문에 적힌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전원과 외부. 춘자는 속으로 말했다. 아, 이거다. 요양원은 규칙엔 강했지만 상황엔 약했다. 평소엔 모든 게 통제됐다. 출입문은 카드키로 잠겨 있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누가 어디 있는지 항상 체크했다. 하지만 훈련은 달랐다. 춘자는 지난 석 달간 2번의 훈련을 경험했다. 지원들은 체크리스트에만 집중했다. 휠체어 어르신 몇 명, 거동불편 어르신 몇 명, 인원수만 맞으면 됐다. 혼란 속에선 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 춘자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다. 우선 더 약해 보여야 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이구, 직원이 주우러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거짓말이었다. 춘자의 손은 아직 멀쩡했다. 하지만 직원은 기록지에 뭔가 적었다. 악력, 저하의심. 며칠 뒤엔 날짜를 헷갈렸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세요, 어르신. 어머, 목요일인 줄 알았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미한 인지력 저하. 자식들이 전화했을 때도 일부러 엉뚱한 말만 했다. 엄마, 건물 세입자가 계약 갱신 문의했대요. 건물. 무슨 건물? 엄마, 건물이요. 우리 상가 건물. 아, 그래. 우리 집이 건물이었지.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윤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제 진짜 좀 그러신 것 같아. 윤식은 재호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 셋은 안심했다. 요양원에 보낸 게 잘한 결정이라고. 집에 혼자 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춘자는 속으로 체크했다. 완전히 방심했다. 훈련 전날 밤 춘자는 잠을 설쳤다. 계획을 되짚었다. 담벼락 위치, 직원들 동선, 집결 시간, 인원 확인 타이밍. 모든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담벼락을 넘을 수 있을까? 춘자는 73이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일 순 없었다. 하지만 해봐야 알 수 있었다. 그날 새벽 춘자는 방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다. 팔, 다리, 허리. 오랜만에 몸을 풀었다. 뻐근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다가왔다. 춘자는 평소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직원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내저었다. 천천히 갈게요. 괜찮아요. 어르신 훈련이니까 급하지 않으세요.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론 시간을 재고 있었다. 곧 사이렌이 울릴 거였다. 사이렌이 울렸다. 삐삐삐. 훈련, 방송이 나왔다. 화재 발생. 전 직원과 입소자분들은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왔다. 휠체어를 탄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직원 부축을 받는 사람. 줄이 만들어졌다. 춘자는 맨 뒤였다. 일부러 한 발 늦게 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직원은 앞쪽 휠체어 어르신을 챙기느라 다시 앞으로 갔다. 춘자는 느릿느릿 걸었다. 하지만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출입구, 집결지, 담벼락, 벤치.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춘자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다. 어르신들이 집결지로 모였다. 직원들이 인원을 세기 시작했다. 1층 어르신 12명 확인. 2층 어르신 14명 확인. 3층 어르신 9명 잠깐 한 분 더 계세요. 춘자는 3층이었다. 인원수에 포함됐다. 그게 중요했다. 집결지 옆, 담벼락, 아래엔 벤치가 있었다. 춘자는 석 달 전부터 그 벤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첫 훈련 때 우연히 발견했다. 담벼락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 평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르신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총 인원 확인 중입니다. 직원들은 휠체어 어르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어르신이 숨이 차다고 하자 2명이 달려갔다. 또 다른 어르신이 화장실 가겠다고 하자 1명이 더 따라갔다. 인원 확인하세요. 목소리만 오갔다. 시선은 분산됐다. 춘자는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가 봐도 쉬러 가는 노인이었다. 어이구, 다리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벤치에 앉았다. 숨을 고르는 척했다. 하지만 눈은 직원들을 계속 확인했다.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춘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벤치 위로 올라섰다. 균형을 잡는 척 손을 흔들었다. 어이구, 누가 보면 비틀거리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춘자의 발은 벤치 위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담벼락까지 30cm. 춘자는 손을 뻗었다. 벽 꼭대기를 잡았다. 생각보다 거칠었다. 시멘트가 손에 까슬거렸다. 심호흡. 하나, 둘. 춘자는 힘을 주었다. 팔에, 다리에, 허리에, 몸이 떠올랐다. 73 노인의 몸이 담벼락 위로 올라갔다. 균형을 잡았다. 삐걱거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되네. 춘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뛰지 않았다. 미끄러지지도 않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땅을 밟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춘자는 뒤를 돌아봤다. 담벼락 너머에선 여전히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원 확인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다시 들어가시죠. 누구도 춘자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인원수는 맞았으니까. 춘자는 3층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원은 체크만 했을 뿐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춘자는 골목길로 걸어갔다. 천천히 73 노인의 속도로.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춘자는 버스를 탔다. 요양원 직원복을 입은 게 아니라 다행이었다. 평범한 노인이었다. 버스 기사는 경로석을 가리켰고 춘자는 고개를 숙이며 앉았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석 달 만에 보는 거리였다. 간판이 바뀌었고 건물이 새로 생겼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춘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요양원에선 자식들이 가져갔다가 면회 올 때만 잠깐 돌려줬다. 하지만 춘자는 몰래 챙겨뒀다. 오래된 핸드폰 하나, 충전도 안 되고 금간 액정이었지만 켜졌다. 춘자는 문자를 썼다. 자식 셋에게 동시에. 엄마는 요양원에서 나왔다.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살기로 한 거다. 재산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하자. 건물은 내 명이고 통장도 내 거다. 위임장 같은 소리 꺼내지 마라. 나는 아직 멀쩡하다. 전송. 춘자는 핸드폰을 껐다. 곧 전화가 빗발칠 게 뻔했으니까. 버스에서 내려 걸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골목을 돌았다. 집 앞에 섰을 때 춘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꺼냈다. 자식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숨겨뒀던 것. 신발장 뒤편. 낡은 구두 안쪽에.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춘자는 웃었다. 역시 집이 좋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다. 예상대로였다. 지연이 먼저 걸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집이야. 집. 어떻게 나오셨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난 멀쩡해. 병원 검사도 다 정상이었어. 혼자 사는 게 뭐가 위험해? 엄마,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셔야 해요. 싫어. 엄마, 춘자는 전화를 끊었다. 윤식이 다음으로 전화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고맙다. 근데 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엄마, 건물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하던 건데 뭐가 힘들어. 내가 할 필요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는 건물이 필요한 거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윤식은 할 말을 잃었다. 재호는 아예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요. 이야기 좀 해요. 춘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고 문자 보냈잖아. 엄마, 왜 이러세요? 난 원래 이랬어. 너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재호는 1시간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라면 하나.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요양원 식단보다 훨씬. 춘자는 지금 작은 집에서 혼자 산다. 건물 관리도 직접 한다. 임차인 전화도 받고 수리업자도 만나고 계약서도 직접 쓴다.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하자는 춘자의 말에 당황한 모양이었다. 아직 엄마가 법적으로 멀쩡하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가끔 춘자는 이렇게 말한다. 혼잣말로. 사람은 늙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참는 연습을 먼저 배워.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짐 안 되려고 조용히 있고. 근데 참기만 하면 그때 진짜 늙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 사는 게 늙는 거지. 담벼락은 높지 않았다. 춘자가 넘었던 것처럼
엄마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은 마음이 그날 가장 크게 무너졌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